사람은 인정욕, 관심욕, 칭찬욕 이런 게 있어.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요. 그중에 이제 인정만 하나 얘기하면은 인정받고 싶냐? 근데 자신도 인정을 해야 돼. 이거 뭐냐면 스스로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나는 날 인정한다 이게 아니라 인정할 건 인정해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야. 내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인정할 건 인정해야 인정을 받아. 왜냐면 제가 여기 최고 책임자로서 있는데 어쩔 땐 참 칭찬할 때 머뭇거려질 때가 있어. 왜냐면 과거 사례 때문에 그러는데 칭찬을 하거나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칭찬을 받거나 인정한 당사자가 다 잘해서 인정해 준 줄 알아. 그래가지고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아니에요. 이것만 잘한 거야. 나는 이것만 얘기한 건데 그냥 다 잘한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함부로 칭찬이나 인정하기가 좀 두렵더라고. 본인도 인정할 게 좀 있는데 하나 칭찬해주면 완벽한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면 뭐라고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오잖아요. 막 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시작도 안 했어. 근데 믿어. 내가 잘할지 알지 어떻게 알아. 믿어. 그래가지고 본부장이 잘할 것 같다 하니까 자기가 자동으로 잘 되는 줄 알아. 아니 잘할 것 같다는 거는 얘기하는 거니까 말도 또박또박 하고 자기 얘기도 명확하게 하고 고객들한테 가면 설명 잘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 그 자식들 있잖아. 내 애기 천재다 하면서 우리 엄마가 나 천재라고 했으니까 난 천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듯이 그런 애들 크면 다 좀 이상하기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일단 인정을 받고 싶으면 본인도 인정을 하면서 동시에 반성을 해야 돼. 그럼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반성하고 인정하면 인정을 받는다. 근데 아까처럼 세상 탓하듯이 나는 잘못 안 했어. 뭐가 잘못했어 하면서 그렇게 해놓으면 계속 인정해주고 싶어도 못 받는다니까. 오히려 반대로 너무 잘하는데 얘는 치명적인 거 하나를 반성도 안 하고 인정을 안 해가지고 나머지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 고집 센 사람들 많거든요. 칭찬할 게 너무 많은데 이 고집 하나 때문에 나머지 칭찬 못 하겠어. 왜냐면 고집이 강화될까 봐. 그런 경우가 많아. 인정을 받고 싶으면 나도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면 된다. 아까 뭐 자신감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일하다 보면 주눅 들 때가 있어. 내가 돈을 좀 벌어도 한 1,000만 원 벌지만 막 1억 버는 사람 앞에는 또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헬스장을 가. 그래서 내가 막 나도 몸도 좀 멋지게 만들고 다이어트도 하고 하려고 왔는데 막 몸매 진짜 예쁘고 막 남자들 근육 있고 그러면 가면 또 이렇게 주눅이 들잖아. 그리고 또 야심차게 감탄에 왔는데 보니까 뭐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시상식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뭐 앞에 막 기라상 같은 선배들 있어가지고 되게도 뭐 눈에 티도 안 나고 뭐 이름 한 번 안 불러주고 순위표 좀 밑에 있으면 더 주눅 들고. 이것도 있잖아요. 쓸데없는 생각이야. 무슨 말이냐면 헬스장에 주눅 들러 왔어. 운동하러 왔어. 운동하면 되잖아. 헬스장에 돈 내고 또 옷도 막 다 샀어. 막 그냥 막 신발까지 막. 근데 헬스장에서는 아무리 차려입어도 몸매 좋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한 10분 있다 가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일하러 와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일하러 왔어? 주눅 들러 왔어? 일하면 되잖아. 누가 처음부터 잘해. 맞잖아. 나도 처음에 300밖에 못 벌었다니까. 그전엔 더 거지였고. 근데 사람들은 이 쓸데없이 주눅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잡념이야. 내 체력이 100이면 어때? 대신에 나 언젠가는 이긴다. 뭐 내가 저상 안 하면 탄다. 이런 경우도 있다. 내가 아시는 분이 사업을 좀 잘 해가지고 거의 나만큼 거지였다가 한 6, 7년만 한 30억을 벌었어. 순자산만. 잘했잖아요. 근데 또 안 됐어. 또 안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보니까 자기가 한 17억밖에 없대 지금. 주눅이 잔뜩 들어있더라고. 겁이 먹어가지고. 근데 난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설계사들도 300씩 찍다가 50 찍으면 막 주눅 들어있어. 근데 자 봐봐. 빚 있는 사람이 30억까지 만들었다가 17쪽으로 좀 떨어졌어. 그럼 또 열심히 하면 돼. 근데 17억까지 갔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었을까 처음에. 일이 잘 되고 막 재산이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행복해. 근데 지금 또 똑같이 17억이잖아 30억 갖다 꼬꾸라졌잖아. 근데 엄청 막 주눅 들어있고. 이게 심리랑 같은 거거든. 쓸데없는 심리 기제가 발동을 한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형님 한 17억 벌었을 때쯤이면 되게 기쁘지 않았을까. 그 기쁜 마음으로 30억 가지 않았을까. 근데 형님이 그때 뭐 정확하게 나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기쁘게 일하고 예전처럼 의지를 좀 보시면서 열정있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주눅이 뭐하러 들어요. 그냥 일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답변이 필요한가? 필요해.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 파는 거 알려주고 막 그 사업 막 하고 막 재무제표 막 다 뜯어가지고 막 하고 막 내가 뭐 물건 사주고 막 그래. 근데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에버랜드 가면 이제 풍선인데 그냥 풍선이 아니라 막 반짝반짝 조명이 들어오는 풍선 뭐 이런 거 있고, 강화문 가면 애기들 이제 풍선 들고 돌아다니는 반짝반짝 뭐 이런 거 있고, 아트박스나 다이소 가면 막 하여튼 예쁜 거 뭐 싼 거 뭐 이런 게 파는 거 있어요. 그런 거를 만드는 형님이 또 계셔요. 부천에 계시는데 그분도 진짜 일을 열심히 해. 가정도 제쳐낼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그때는 내가 보험 하기도 전이에요. 백수였어. 백수인데 근데 진짜 돈이 얼마나 없냐면 막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밥 먹고 그럴 시기였는데 그 형이 술 한잔 먹자 그래서 부천까지 갔는데 요새 일 안 된다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술 얻어먹으러 왔는데 잘못하면 이거 계산은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백수니까 더 이상 솔직히 마이너스는 없지만 사업 잘못하면 가정까지 어떻게 된다는데 그렇게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36,000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소주 4병하고 3병을 그 사람이 먹고 내가 1병 먹고 오돌뼈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먹었어. 36,000원 주고 성우가 고맙다. 너도 돈도 없는데 이런 걸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 가지고 내가 잘했다. 그래도 이런 사람한테 나도 좀 어렵지만 한 번은 도와드려야지 해서 도와줬어. 근데 2달 뒤에 딱 만났는데 BMW 정확하게 기억해. 구형 거 X6를 타고 온 거야. 새 거야. 이상하다. 못 보던 차인데. 그래가지고 형 이거 무슨 차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샀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사업 안 되고 막 세월호 터졌을 때 세월호 터졌는데 그 풍선이 팔려? 장난감 같은 거 되게 팔리냐고. 에버랜드 사람 자체가 없었겠지. 이거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억이 넘는데. 그래서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없다느니. 그래 아이씨 이런 거 살 돈은 있지. 그것도 충격 먹었어 진짜. 아까 17억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30억 갔다 17억 된 사람이 인생 끝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17억 그냥 당장 있어? 이 사업이랑 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사업에 오르려면 먹고 사는 거 완벽하게 해결을 하면서 사업 걱정을 한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소득 걱정하지 말고 고객 모을 생각 하시고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생각하면 내 거는 자연스럽게 먹고 살게 되는 것 같아. 자꾸 날 거 먹고 살 거 하려고 하고 막 내 거 먹고 살려고 하니까 모임을 만들었는데 내 거 뺏으려고 내 거 뺏으려고 서로 모인 듯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러니까 그 나태한 사람처럼 먹고 사는 건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진짜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 삶의 질이라는 게 있고 하다못해 내가 해주고 싶은 가족들도 있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지금까지 난 다 잘해줬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요?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리 잘해줬어도 모자라서 더 해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지. 그러려면은 나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는 사업, 나는 내 사업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뭐 좀 일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 것만 뭐 생기려고 하잖아. 그러면은 수수료 슈킹 치다가 막 다 걸려. 막 본부장 인색해졌다고 막 소문나고 막 그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인격의 타격을 이기면서 한 번에 가는 거야. 사업은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내 일도 내 사업이라 생각하고 내 일에 집중하면 내가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되는데 내가 먹고 살라고만 하는 그 정도 일만 하니까 남들과 차별점이 없어지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준혁이 왜 들어? 일하러 왔으면 일하는 거야. 나도 솔직히 나보다 잘난 사람 얼마나 많겠어. 내가 가도 주눅들 것 같아. 여러분들. 떳떳하게 난 내 일을 하는 거고 내가 이만큼 궤도를 성장해놨고 시간이 지나면 난 발전하는 차선을 이미 탄 상태인데 그냥 나보다 좀 나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먼저 시작해서 좀 먼저 벌었을 뿐 난 그냥 따라갈 뿐인 거야. 맞잖아요. 근데 3년 만에 이 정도 만들어놓은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주눅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함정이야.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막 가슴을 막 뽐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나를 과시하고 하면서. 왜냐면 주눅이 들어야 네가 네 패턴대로 일을 못 할 거야. 그러면 나는 더 잘할 수 있지. 경쟁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익이야 이거야. 누군가 주눅들게 하는 거는 내 패턴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EJ 같은 술수 같은 거라고 난 그렇게 보는 거야. 이관계 같은 거지.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할 수 없다는 하위 90%의 생각. 할 수 있다는 상위 10%의 생각. 아까 자신감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 자신감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 내가 지금 이거 들고 있잖아. 땅에 떨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주스면 되잖아. 자신감이 땅에 떨어졌어. 어떻게 주시면 다시 왔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신감을 가져라 이런 말 하잖아요. 난 주스면 돼. 왜 떨어진 거를 그냥 저 어떻게 줬지? 저 어떻게 줬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하고 있어. 근데 말은 쉽지만 시민성 증상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시민성 증상이 너무 세버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심하면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가는데 뭔 말이냐면 내가 팔이 있는데 팔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있어. 너무 시민성 증상이 세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심하게 시민성 증상이 들어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감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냥 죽기만 하면 되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자신감이 없어. 뭐 주눅이 들어. 주눅이 왜 들어? 그냥 일하러 하면 일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남자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유창성 효과라고 아세요? 유창성 효과? 언뜻 보면 20대, 30대들이 용기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되게 좋은 거예요. 유튜브나 책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네? 저런 건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뚝 가는 거야. 유튜브도 있잖아요. 이제 모르는 사람 딱 봐. 그냥 카메라 켜고 막 떠들기만 하니까 막 구독자 모이고 막 저 광고비 들어오고 한 달에 1,000만씩 보내. 쉬워 보이지? 딱 해보면 어떻게 돼? 카메라 각도 잡아야 되지, 조명해야 되지, 편집해야 되지, 또 글자 달아야 되지, 또 주제 선정해야 되지, 또 말은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보통 어떻게 돼? 화들짝 놀라서 그냥 안 해. 그래서
유튜브를 도전한 사람 중에 한 명만 보통 한대요. 100명 도전하면 그냥 한 명만 한대. 저한테 신인분들도 영업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비슷한 현상이에요. 내 유튜브도 보면 막 자신감이 좀 생기나 봐.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런 마인드, 나 원래 저런 마인드였어. 이제 하려고 와. 내가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듣다 보니 어려울 것 같네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겉보기는 쉬워 보여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화들짝 놀라서 뒤로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데 가. 보험이 아닌 아예 다른 분야. 근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잡하고 어려워서 또 화들짝 놀라서 또 도망가. 그리고 또 딴 데 가. 딴 데 가가지고 또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 떨어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바꾸지 말고 어느 정도 흔적 정도는 자기 회사라든가 뭘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 보험도 경력이 중요해요. 그 경력 안에서 뭔가 한 게 중요한 거야.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 뭐 어떤 분야를 특정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의 사람이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얘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 깊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거 한 거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나? 어디서 3년 했대. 근데 그 얘기 들어보면 아주 깊이도 없고 별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3년의 경력을 좀 인정하겠어요? 좀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거를 저는 무모한 도전한 게 맞아. 지금 감탄 차린 것 자체가. 자신감이 떨어졌어도 그냥 들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면 돼. 예를 들면 요새 일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주눅이 들어서요. 자신감이 좀 떨어져서 일이 안 돼가지고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 요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웃질 않아요? 그러면은 역시 뭐 또 뭐 일이 안 좋고 뭐 집안일이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긍정, 행복, 성공이랑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일이 돼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면은 진짜 세워라 내워라예요. 하지만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일에 임했을 때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일을 하는 게 성공 확률이 높겠어요? 얼굴에 그늘이 지고 인상 쓰고 힘들어하는 얼굴로 일하는 게 일이 잘 되겠어. 그럼 자신감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밝은 얼굴로 밝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잘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좀 어느 정도 이게 있어요. 약간 고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 가상의 이미지 같기도 해. 저도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고객들한테 거의 전화가 많이 안 오는데 예전에 이제 영업 할 때 여기 있는데 증인도 있는데 사람이라는 게 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고객이 전화가 왔네. 그러면 바로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내가 안 그래도 전화 한번 할까 했는데. 제가 보통 여사님 아니면 누님 많이 부르거든요. 아유, 누님! 딱 생각하고 있을 때 전화 왔네. 뭐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가끔 이럴 때도 있어. 우리는 기가 막히게 영업 본능에서 따지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어. 너 그거 틀려. 근데 전화 벨이 울릴 때 소리가 달라. 따지는 소리들은 너 그거 잘못했잖아 하면서 알고 보니까 보상 못 받는 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선수를 쳐 먼저. 아이고 누님 잘 지내셨어요? 뭐 그때 이거 어떻게 됐어요? 막 하면서 막 걱정을 막 엄청 한 것처럼 해. 그러면서 사람이 그런 게 있어.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자꾸 내 거에 답변을 해. 하다가 이제 누그러져가지고 맞아 왜 전화하셨죠? 그래가지고 아니 누가 그러는데 이거 쓸데없는 보험 들었대. 그거 있잖아요. 다 설계사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님 그때 있잖아요. 상해 넣어달라고 해서 넣어준 거지. 이거 뭐 죽지 않으면은 뭐 보상 못 받는 거래. 그래가지고 내가 질병 넣으려고 했었는데 비싸도 저기 안 넣었잖아요. 그 설계사가 뭐라 그래? 3만이면 된다는데 알았어요 해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약간 좀 가지고 노는 건데 사람이 이런 게 있어. 내가 오늘 우울해. 막 열받. 나 열받는 집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맨날 날 열받게. 그냥 무조건 부정적인 사람이고 나를 그냥 맨날 무슨 그냥 어린애 취급하고 나 지금도 짜증나. 내가 여기서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45세 애 낳았는데 어디 나 데리고 가면 철부지예요. 막 이렇게 소개해. 막 열받아가지고 그래놓고 맨날 또 막 일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저기 남양주에 집이 있고 수원에 있어요. 성호가 지금 좀 올 수 있냐? 왜 엄마? 무거운 거 있는데 좀 들어줘. 아니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가. 근데 진짜 짜증나는데 너는 자식 새끼도 아니야. 한 번도 안 오냐 막.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고는 나 열받게 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그런 거 들으면 진짜 짜증나요 사실. 근데 그래도 고객이 전화 오면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내 기분을 고객한테 불편하게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목소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TA가 얼마나 중요해. TA 우리 일은 있잖아요. 전화로 시작해서 전화로 마무리되는 일이에요. TA를 통과해 얼굴을 만나는 거지. 하다못해 소개도 전화부터 하잖아. 안 그래도 제가 전화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거 뭐 필요하신지 잘해드리라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해드려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VIP로 모셔드려야죠 뭐 하면서 이미 막 녹여놓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 자꾸 이제 상품 가지고 얘기를 내가 제일 싼 거고 뭐 내가 제일 좋은 거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좀 2단계. 상품 파악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설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설계 솔직히 우리가 상품 만들 수 있어요. 뭐 딴 사람들 다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남들이 다르게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정말 반가운 투로 자신감이 막 넘쳐나가면서 막 너무 전화 주셔가지고 반갑다는 투로. 근데 너무 이제 의리대라는 건 아니에요. 이따 좀 나와요. 진짜 논리란 무엇인가? 논리는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과정.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기분, 이 감정이라는 게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떤 들리는 것도 그냥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 내가 삼성화재를 다닌다. 그럼 이제 무조건 삼성화재가 이제 좋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뭐 롯데도 좋은 거 있고 뭐 KB도 좋은 거 있다 그래. 그러면 이제 이빨에 힘을 주면서 아니에요, 어씨,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제 정답이라는 건데, 감정을 빼고 이치에 맞게 설명하는 과정을 그냥 가져가면 돼. 감정은 그냥 하나만 염두에 둬요. 고객의 기분을 좋게 하거나 상하지 않게 하거나. 안 할 것 같으면 나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고객이 계약 안 할 것 같으면 나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논리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오기나 감정으로 억지 막 이런 걸로 좀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치에 맞게 설명하면 돼. 그게 뭐 이런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약관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부지급은 제일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해야 돼요. 논리로 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물론 논리로 부딪혀버리면 또 안 돼. 감정은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하거나 상하지 않은 상태만 가지고 논리로 끌어가면은 큰 문제가 없어. 일단 상대방 기분 잡쳐놓고 시작하면 논리고 나발이고 안 되는 거지. 내가 영업하고 이 바닥에 와가지고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다음에 나오는데, 20번 남의 도움을 받고 싶은가, 도움 받으면 보답할 생각이 있는가. 아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도와주면 화날 생각이 있는가. 저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사실은 회사는 투자가 생명이야, 투자가.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쓰냐가 중요한 거지. 근데 당연히 좀 돌아올 때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도와줘도 보답할 생각은 없고 도움만 받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쿵쿵 풀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얘기라기보다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유도신문을 좀 한 게 있어. 역시나 마찬가지. 근데 투자는 사실은 좀, 그러니까 원래 줄 거 다 주는 거고 거기서 더 주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도와줬을 때 잘만 되면 꼭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뭐 자기가 잘해서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것만 도와주면은 뭐 잘할게요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서 팀장님한테 제가 밥을 샀어. 또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또 제가 샀어. 세 번째 돈이 없어서 내가 샀어. 네 번째 어떤 이유로 해서 또 내가 샀어. 그리고 심지어 돈도 빌려줘. 근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서 팀장님이 사셔야 돼. 내가 한 10번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당연히 자격이 있는 거고, 말을 안 해도 눈치껏 해야 돼. 그리고 또 본인도 이제는 이건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맞네. 여기서 더 얻어 먹으면, 더 도움받으면 더 이상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느낄 때 보통 열에 9명이 주랭랑 쳐버려요. 그리고 연락 끊어버려.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잘 구분해요. 이게 뭐냐면, 나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다만 전제는 너가 혹시라도 기회가 됐을 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도와줄 상호간에 심리적인 약속이 있으면 난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막상 자기가 해야 될 때는 도망갈 것처럼 뻔히 보이면은 안 해주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좀 순진하고 귀엽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게 생겼고 막 사기당할 것 같고 돈 빌려주고 못 받을 것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안 속아. 생긴 거랑 많이 달라요. 어디 막 불합리한 거 당하고 막 맨날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이 생겼지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돈으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 여기다 100만 원 쓰는 거랑 또 딴 데랑 100만 원 쓰는 거랑 여기 썼을 때 환원이 될 걸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 고객님한테 내가 20만 원 쓸 거야. 그러면 한 명한테 20만 원 쓴 게 나을 것 같아요? 2만 원을 10명한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만 원을 10명한테 쓰는 게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대부분은 나한테만 잘해줘 뭐 이런 거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영업하고 사업하는 사람 판단을 잘해야 돼. 이 사람은 내가 도와줘 봐야 나중에 정작 본인이 해내야 될 때 주랭나 칠 사람이다. 영업인들이 보면은 나 이거 해주면 잘할게요, 저거 해주면 잘할게요, 뭐 지원해주면 잘할게요 하잖아요. 막상 해줬을 때 잘한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 솔직히.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미 업적을 좀 치거나 진짜 눈빛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들 해주면 여지없이 그 업적을 쳐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도움을 나한테 주거나, 하다못해 내가 뭐 얘기하면 바로 내 말을 듣거나 이렇게 되더라고. 이런 사람은 추후에 또 도움 받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은 계속 받고 싶지 막 주고 환원하고 보답할 생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찬스나 기회나 좋은 사람들을 놓치는 거거든. 예를 들면 부자들한테 우리가 빼먹으려고 그러지 부자를 더 도와줄 생각을 많이 하진 않거든. 근데 부자들도 똑같은 거야. 나를 도와주면 줄 게 훨씬 많아. 부자들이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5만 원 주면 나는 10만 원 도와주고 10만 원 주면 또 20만 원 도와줘. 예를 들면 저는 차영철 대표님이랑 아주 공고한 인연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차영철 대표님도 저한테 뭐 부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바빠도 다 도와드리고, 어디 가봐라 혹은 가자 그러면 또 가고.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줄 게 많을까 보답 받을 게 많을까?
받을 게 많아. 나는 도와줬는데 이용당하는 거 같기만 하고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옷장사를 하잖아요. 한 10명 지나고 한 명이 계산을 하거든. 그런 형태로 봐야 돼. 근데 그 한 명이 나중에 또 10명의 고객을 물고 온다.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 한 명 한 명 다 뽑아 먹으려면은 그 계산 안 맞아. 일이 생겨야 일을 해요? 일을 만들어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생겨야 일을 하냐고.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일이 없으면 일을 안 하겠다는 투로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일을 그럼 만드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일은 노는 거랑 비슷해. 여러분 있잖아요. 놀 일 만들고 술 먹을 일 만들어봐. 한 달 내내 놀고 한 달 내내 술 먹을 일 만들 수 있어. 그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를 만날 그냥 명분 만들어버리는 거고, 내가 제안할 명분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면 손님 오늘 몇 명 올 줄 알아? 오는 날만 문 열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제안하는 것도 막 뿌려놔야 된다 그랬잖아. 예를 들면 하나 제안했을 때 그 하나가 고스란히 계약받기를 많이 원하잖아. 그건 진짜 고수의 영역이고 그렇게 안 된다고. 뭐 10명, 20명 제안했을 때 한두 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 물론 이제 충성고객이라고 하지. 충성고객들은 내가 제안했을 때 의심 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충성고객 또 많이 만들어요. 일을 만들어서 할 생각을 안 해요, 자꾸. 나는 일을 계속 만들어 여기 앉아가지고 까먹지 않게 빨리빨리 통화해버리고 막 이거 빨리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하위 90%가 꼭 뭐 일거리가 있으면 출근을 하고 일거리가 있어야 뭐 하고 그러면은 없어요. 일은 만들어서 하는 거야. 노는 것처럼 여러분들 놀거리 만들어보고 술 먹을 거리 만들어 봐봐. 명분 얼마나 많아. 내가 술 너무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고 그냥 사.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일로 바꾸면은 이제 술 사고 거기들은 뭐 얘기해서 좀 친해진 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얘기해도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 데리고 놀러 갈 거 잘 만들잖아. 해외 여행 갈 명분, 어디 갈 명분, 맛있는 거 먹어야 될 명분, 이런 거 만들듯이 그냥 고객이랑 똑같이 뭘 그냥 막 만들어야 돼. 우리는 0에서 1을 만드는 거지 2, 3, 4, 5, 6에서 3, 4, 5, 6, 7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고 왜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건지. 영업은 안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 일을 생겨야 하면 하려고 자꾸 하는 경우가 있어.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나마 우리 감탄은 매출이 높은 게 이런 분들이 진짜로 딴 데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줄 일이 같이 생겨가지고 그 시너지가 좀 나는 거지. 이 윗단계가 저소득 스킬. 남들이 하는 정도 하위 90%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돼야 고소득이 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FC들 왜 전화 안 와? 요새 왜 리크루팅이 안 돼? 설계사들 매출이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일 되겠어요? 뭔가 만들어야 될 거야. 계속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술이 있잖아요. 술은 원래 음식이잖아. 그죠? 한 잔 딱 먹으면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유럽 같은 데는 뭐 점심부터 한 잔씩 꼭 먹어. 근데 이제 술이 어쩔 때는 기분 좋으니까 뭐 축하를 한다 그래가지고 술을 막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술이 참 독이 될 때가 있어. 뭔 말이냐면 술 먹은 것과 안 먹은 거의 모습이 그대로면 상관이 없는데 술 먹으면 막 신나. 그래서 오바를 해. 그러니까 그 텐션을 뭐 술 안 먹어도 유지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술 먹으면 또 실수를 해요.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다음날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눈빛 보니까 기억나는 거 뻔히 보이는데 피하고 싶은 거지. 영업은 무의식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되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이런 등등등 회사 안에서도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 지금 진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은 뻔하디 뻔한 거야. 근데 그런 인간이 꼭 그렇게 해.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돈 못 벌 행동을 하더라고. 근데 여성들이 좀 적어. 그게 여성들이 그래도 실수를 좀 덜 해. 남자들은 있잖아요. 우월욕, 지배욕, 권력욕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실수들을 해. 술은 적당히 먹고 실수 안 할 정도로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저희는 솔직히 얘기하면 저녁 회식 없애버렸어요, 제가. 술자리에서 몇 번 안 좋은 장면을 봐가지고 술에 대해서는 나름 경계를 하는 거야. 술은 보통 안 좋을 때 먹을 필요는 없고 기쁠 때 먹고 그걸로 좀 끝내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인풋과 아웃풋.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건데 여러분들 지금 저한테 교육을 듣잖아. 적기도 하시네. 듣고 적는 건 인풋. 오늘 이 내용 중에도 확보보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아요. 어떻게든 고객들한테 하나라도 써먹어. 그러다 보면 내 레파토리가 강화가 돼요. 뭔가 하나 부족했던 거 빠진 것 같은 그런 레파토리에서 강화가 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 돈은 아웃풋만 번다. 내가 표현 안 하고 말 안 하고 어디다 알리지 않고 그러면 영원히 못 벌어. 아는 게 잔뜩 있으면 뭐하냐. 그럼 만약에 저는 다 알겠어요? 아니에요. 아는 대로 계속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웃풋을 또 할 줄 모르니까 일을 또 만들 줄 모르는 거야. 일을 만드는 건 사실상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을 못하니까 일을 만들 줄 모르는 거야. 무조건 배운 거 다 써먹어야 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살다가 장착하고 내가 소화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퍼지고 말했던 최초가 뭐 저라는 걸 좀 알게 되면 나는 좀 브랜딩이 될 수도 있겠지.
아웃풋을 꼭 하셔야 된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영업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은 완벽주의자 성향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제안해서 한 번에 계약 받겠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안 돼. 내 영업은 진짜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보다 자신 있어. 걔네들은 완벽하게 하려고 할 거야 분명히. 뭐 서울대 와도 그렇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도 아웃풋이 안 되면 안 돼요. 내가 배운 걸 곧바로 써먹는 사람. 오늘 들으면 빨리 전화 붙잡고 어디다 전화하겠다 하면서 지금도 순간적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어느 고객한테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런 거 있잖아. 저런 거는 내 화법에 좀 장착을 해야겠다.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진짜 수준 높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깨달음이나 영감과 원리적인 거를 고객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차별점이 확실히 생겨요. 다른 설계사들이랑 얘는 인생 좀 살았네? 어느 정도 수준이 높네? 다른 설계사랑 다르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의외성이라고 또 하는 건데 쉽게 보거나 만만하게 보거나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되게 괜찮네. 사람은 의외적이면 까먹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게 있어.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가. 조금 더 지켜보려는 성향이 있죠. 똑똑한 거랑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내가 어제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 태어난 딸이 세원이거든요. 자기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세원이를 더 사랑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대. 그러면서 또 나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그랬을까? 세원이를 더 사랑해. 근데 와이프가 고맙게도 내 질문의 의도를 알았는지 자기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 회사를 더 사랑해. 그냥 회사라 그랬어. 사람은 자기 애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자기보다 내 자식 또는 내 일을 더 사랑해. 근데 일이 좀 안 되거나 그런 분들 보면은 일 잘 될 때만 사랑하는 것 같고 일 잘 안 되면 좀 막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럼 헤어지는 거야. 우리 부부관계나 연인도 똑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넌 네가 더 중요하고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네. 그럼 떠나는 거야. 그걸 아는 순간.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나한테 떠나는다는 거 뭐냐면 내가 먼저 사랑이 식은 거 맞아. 내가 만약에 일이 안 된다고 치면 내가 감탄해. 애정이 식었겠지. 우리 팀장님들도 싫을 거고 지점장님도 싫을 거고 그럼 일 되겠네 참. 근데 나는 계속 우리 팀장님을 사랑할 거고 우리 지점장님들을 사랑하고 또 내 자신보다 더 아낀다 이런 메시지를 자꾸 던지면 이건 되는 게임이거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만큼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분야가 아닌 거야. 아까 직업을 내가 여쭤봤었을 때도 자기 직업이라고 명확하게 대답 못한 사람이 있어. 왜? 바뀔 수도 있거든.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누구랑 사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 그러면은 아니 뭐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뭐 그렇게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도 있다. 결혼 안 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더 좋은 배우자가 나타날 것 같아서 더 완벽한 배우자가 나타날 것 같아서 기다려. 20대는 좀 젊으니까 기다렸다. 30대도 기다리네? 근데 40 넘어갔는데 또 기다려. 나타날까? 사람이 이제 불타는 사랑을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거 잡고 그냥 끝까지 가야 돼. 살다가 또 애정이 식었네. 바꿔. 불륜을 저질러. 행복하겠다. 그때만 행복한 거지. 과감하게 내 분야라고 말을 못하거나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나 하다가 막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참 더 좋은 직업 본인한테 오겠다. 직업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인데 좋은 직업이 자기한테 오겠어. 자기 직업 붙잡고 해야 돼요. 물론 보험업이라는 게 최고의 직업이라고 난 말씀을 당연히 드리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참 좋은 직업들 많죠. 그리고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 다 사랑해. 자기 자신보다 내가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고객이 해달라면 해주는 거고 오라면 오는 거고 뭐 좀 짜증나고 참고 하는 거고. 근데 자기 애가 너무 투철한 사람은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귀찮으면 안 해. 내가 현재 내 감정 상태가 중요하니까 귀찮아 내가 돈은 벌긴 벌지만 나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짜증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남성들이 잘 이해하면 좀 돈 벌기 쉬워요. 여성들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현재 내 기분 상태. 다 필요 없고 현재 내 기분 상태가 제일 중요해. 뭐 미래에 좋아질 거야 필요 없어. 오늘 기분 나쁘면 나쁜 거야.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어도 지금 좋으면 좋은 거야. 그리고 옛날에 좋았어도 지금 기분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저는 원래 여성들이 일하기에 최적화된 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것만 버리면 돼. 내가 현재 기분 좀 안 좋아도 해줄 거 해주고 기분 더러워도 좀 해줄 거 해주고 지킬 거 지키고 억울해도 하고 그러면 돼. 회사에 불만 있는 FC들이 있어. 짜증나서 일을 안 하겠대. 그럼 누가 손해야? 내가 편의점을 하잖아요. 편의점을 하면 꼭 진상애들이 있어. 자주 왔으니까 안다 이거야. 한 1년 동안 실제로 다녔어. 알바생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너 새로 왔냐? 막 이렇게 알바생이 뭔데 갑자기 반말이니까 왜 반말이에요? 뭐 이렇게 해. 아니면 내가 여기 단골이야. 내가 1년 넘게 오면 한 달에만 내가 50만 원씩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끔 뭐 뉴스 보면 알바생이랑 싸우고 있잖아. 막. 사소한 거야 다. 특히 뭐 이런 것도 있어. 이건 알바생이 좀 잘못한 건데 고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없어요? 물어봤을 때 알바생들이 거기 없으면 없어요. 이걸 제일 듣기 싫어요.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근데 보통 이런 데서 싸우는데 솔직히 버릴 건 버려야 돼.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라서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보통 제일 집 가까운 데가
알바생이 끝까지 고객님 먼저 반말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뭐 하면서 그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나 안 와 안 오잖아요. 지만 불편 막 500m 더 가야 돼 막. 그리고 편의점에서는 한 명 안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빨리 인정을 하고 아니 내가 사실은 여기 자주 오는 단골이고 네가 좀 젊어 보이고 친해지려고 그랬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근데 굳이 막 내가 너보다 나이가 뭐 한 20살 많고 뭐 내가 반말한 거 가지고 이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하면은 결국 안 오게 돼. 그 편의점 주인들도 잘했어라 그래. 왜냐면 편의점이라는 데가 은근히 좀 조용히 일하고 싶은 데야. 복잡하게 일할 것 같으면 편의점 차리지도 않아. 막 무슨 싸움이 나고 뭐 어쩌고 그냥 고객 한 명 버리고 말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계사 한 명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가 뭐 제도가 삐졌다는 둥 뭐 봐달라는데 안 봐도 삐지잖아. 그냥 놔둬. 보험회사가 사건 사고도 많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좀 조용히 있고 싶지 뭐 얘를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비율을 다 맞춰가면 그렇게 해주는 게 없어. 그리고 결국은 설계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퇴사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보통 어떤 사람이 뭐 억울한 일을 당했어? 뭐 막말로 나한테 욕을 먹어서 열받아서 퇴사를 했어. 아무도 안 따라가. 보통 그렇게 돼 있어. 감정 때문에 좀 그러는 건데 일과 감정을 좀 별개로 해놔야 돼. 여성이 어떤 상점을 간다 쳐. 내 집 앞에 한 50m 앞에 파는 데가 있고 또 한 500m 더 가야 파는 데가 있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이 상품을 특정해서 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 딱 집 앞에 이걸 파는데 갔는데 내가 점원한테 딱 물어봤는데 점원이 뭔가 신경 거슬리게 약간 띠껍게 대답을 했어. 탁 놓고 굳이 500m를 걸어가서 산다? 근데 남자는 사 그냥 기분 나빠도. 나 이거 사러 왔으니까 500m 가기 싫어. 사. 그리고 다음번에 봐도 아직도 일하네? 그리고 사. 근데 여성은 너 때문에 나 기분 안 좋았지. 쌍심지를 키고 또 와도 쟤 아직도 안 잘렸네. 막 그렇게 돼. 그러면 누가 손해야?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디 놀러 갔어. 놀러 갔는데 평상을 빌린다 쳐. 근데 여기 3만 원이야. 불친절하고 좀 짜증날 것 같아. 근데 여기 10만 원이야. 여긴 좀 친절하고 좀 편해 보여. 어디가? 10만 원 가. 이왕 놀러 왔으니까 기분 좋게 놀러 왔다가 돈 7만 원 때문에 기분 잡치는 거 싫어. 여기로 가는 거지. 근데 이거를 좀 적당히 빼야 돼. 솔직히. 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춰줘야지. 현재 내 기분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여성인데 그 기분을 맞춰줘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성들한테는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지적을 하면 바로 기분 상태가 틀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솔직히 얘기해. 왜? 이미 기분 틀어졌으니까. 그래야만 좀 이성적인 여성이라도 고민을 많이 해. 씨발 말은 맞는데 내가 저 말 듣기는 자존심 상하고만 이런 게 있어. 좀 기분 나쁜데 또 좀 이왕이면 좀 좋게 말했으면 난 들었는데 막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우회적으로 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고객님 갑자기 전화하면 어떻게 받아? 기분 좋잖아. 현재 내 기분 상태를 좋게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거의 승산이 굉장히 높은 게임이다.